자, 그러면 이어서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인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아까 이제 그걸 참고하시고, 요 두 가지가 이제 증거가 되고 있는데, 요 두 가지가 너무 좀 내용이 간단히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쭉 중요하다 했던 것들, 그거 잘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사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뭐냐면, 1992년에 코비 위성으로 찍은 우주 배경 복사 사진부터 해서 더블맨 위성과 그 다음에 플랑크 전파망원경을 통해서 봤었을 때, 우주의, 배경 복사가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봤더니, 요 당시에는 지금 거의 한 30년 넘어갔잖아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아주 안 좋아. 근데 가면 갈수록 해상도가 되게 좋아지는데, 이 해상도가 좋아지는 거를 봤더니,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모든 우주에서 균일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부분을 해서 뭔가 살짝의 차이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저렇게 불균일하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주의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 것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것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이 10만 분의 1 정도의 아주 그 미세한 차이가 처음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 밀도차로 인해서 별이나 은하와 같은 천체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주의 등방성으로 균일하게 물질이 다 분포하고 있으면 이 물질 하나에 작용하는 주변의 인력이 R자임이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 근데 아주 미세하게 이만큼 붙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 거리가 짧은 것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뭔가 큰 물질을 만들고 더 큰 물질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주에 지금 별이나 은하들이 구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보기로 하고 우리는 그 다음 걸 보도록 합시다. 자, 우주론 중에서 이 빅뱅 우주는 가장 근간이야. 가장 밑바탕이야. 근데 이 빅뱅 우주론은 어떻게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빅뱅 때부터 우주가 빵 하고 터졌기 때문에 우주는 이 팽창하는 속도가 광속으로 등속 팽창한다 라고 봤던 이론이야. 그래서 한 점에 출발한 우주가 광속으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커져나가고 있다 라고 본 것들인데 문제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뭔가 좀 기분 나쁘게 안 맞는 뭔가 미묘한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 빅뱅 우주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뭔가 봤더니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지평선 문제, 평평선 문제, 자기 홀극 문제 요 세 가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빅뱅 우주론으로. 그래서 이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그 밑에 나와 있는 급팽창 우주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도대체 무슨 문제냐 요건데 요거에 대한 것을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지평선 문제. 자, 지평선이라고 하는 요 말 뜻부터 먼저 이해를 해봐야 돼. 자, 지평선은 지구에서 봤었을 때 지평선은 하늘과 땅이 맞닿고 있는 선이야. 이 선은 내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이 선 너머의 어떤 거를 관측할 수는 없어. 왜냐면 지구가 공면이기 때문에 지평선의 것 자체가 내가 볼 수 있는 한계라는 뜻이지. 그래서 지평선은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우주에서는 뭐라고 쓰이는 거냐면 내가 봤었을 때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 이것을 지평선이라는 것들이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끝. 자, 이 지평선 문제가 어떤 의미냐면 이것들이야. 자, 우주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자, 우주가 한 점에 출발해서 얘가 이만큼 커진 거야. 자, 이랬었을 때 한 점에서 여기까지 커지는 동안에 얘네들은 팽창하는 속도가 광속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야. 등속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주가 한 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100억 년이 걸렸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 그치, 100억 광년이 되는 거야. 요 거리는 100억 광년.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를 우리가 1광년이라는 것들이니까 100억 년의 시간이 지나면 100억 광년 정도의 거리가 될 거다라고 본 것들이야.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 가운데 서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물론 우주의 중심은 없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고 있는 우주 배경복사를 봤더니 여기서 오는 배경복사든 여기서 오는 거든 어디서 오는 거든 간에 다 봤더니 같은 정보로 나한테 빛이 오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빛을 통해서 우리는 되게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우선은 어떤 물질이 있는가 물질의 종류도 파악이 되고 그 물질이 그 지점에 얼마만큼의 양으로 분포하는지 밀도도 파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의 온도 등 아무튼 많은 정보를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빛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한테 오고 있는데 우주 배경 복사야. 근데 각각의 오는 빛들이 전부 다 똑같은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어. 같은 종류의 빛이 나한테 오고 있어. 그러면 언뜻 생각했을 때 맞는 거 아닌가? 같은 정보가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는 빛이 나한테 왔을 때와 반대편에서 오는 요 빛을 서로 비교 한번 해보잖아? 그러면 요 빛과 요 빛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한 점에서 출발했는데 만난 적 있는 거 아닌가요? 할 텐데 그 한 점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한데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해서 보잖아? 그러면 이만한 공간이야. 그리고 이 공간은 다시 한 점에 출발했겠지? 그리고 이 점을 다시 확대해 보게 되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무한히 작은 공간이라 생각하면 돼. 무한히 작은 공간. 점이라는 표현을 잊어버리고 무한히 작은 공간에서 우주가 팽창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 빛과 이 빛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빛인데 왜 같은 정보를 주고 있는가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만약에 동현이지. 동현이가 있었어. 근데 오늘 동현이가 내가 딱 봤더니 오늘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얘를 빡 쳤어. 주먹으로 딱 쳤는데 우연찮게 오른쪽 턱을 맞으면서 강냉이 2개가 날아갔어.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똑같은 이 공간에 똑같은 도플갱어 5마리가 있고 내 도플갱어가 동현이 도플갱어를 똑같이 주먹을 쳤어. 그때 강냉이 2개 날아갔어. 이게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은 확률상 거의 0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벌어질까라는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얘하고 나하고 사전에 합의가 됐어. 오늘 너 한번 쳐 맞아보자 해서 때렸어. 근데 맞은편에 있는, 지구 맞은편에 있는 그쪽에서도 내가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이날, 이 시간에 얘를 똑같이 쳐보자. 이렇게 만약에 합의가 됐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가능하겠지. 그런 얘기야. 얘하고 얘하고는 만난 적이 없는 상태인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확률상 0에 가깝다가 되는 것들이지. 이 말 대신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이거? 같은 정보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야. 분명히 우주는 다를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문제에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게 돼. 만약에 이 빛이 이 빛한테 정보를 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출발한 빛이 나를 지나서 여기까지 가줘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억 년. 여기서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억 년. 그쵸? 그래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얘가 얼마냐면 200억 년이 필요한 거야, 200억 년. 하지만 우주의 나이가 얼마냐면 100억 년이지. 우주의 나이는 100억 년밖에 안 돼.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온다라는 거야. 우주 나이보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정보를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지평선 문제. 우주가 만약에 광속으로 등속 팽창했다면 절대로 이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때요? 좀 이해되지, 이거? 자, 그리고 두 번째, 편평성 문제.
자, 편평성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늘을 봤어. 하늘을 보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수업 들었지? 천구 이 수업 들었지? 천구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천구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없지. 하늘을 그냥 봤었을 때 그냥 하늘인 것이지 하늘에 면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면에 막 태양이 지나가고 막 달이 지나가고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면이 없어. 안 보여. 그런데 만약에 빅뱅 우주론처럼 만약에 등속으로 광속이 팽창한다면 분명히 나는 어딘가를 보잖아? 그러면 우주에 이 공면이 보여야 돼. 우주의 모양이 구형이든 세모든 별 모양이든 간에 우주의 끝이 보인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저 공면이 나한테 보여야 되는데 어느 우주를 보더라도 이게 안 보여. 이게. 그래서 편평성 문제라는 것은 우주의 공면 자체가 관측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우주의 끝이 관측이 안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홀극은 뭐냐면 우리가 자석은 NS 붙어 있는 쌍극자잖아. 쌍극. 근데 빅뱅 초기 당시의 우주의 환경을 생각하면 쌍극이 존재할 수가 없어. 분명히 N극 따로 S극 따로는 홀극이 있었어야 돼. 근데 그 홀극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등속 팽창했다면 우주 어딘가에 또는 우리 근처에 어딘가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홀극 자체가 관측이 안 돼. 그럼 얘는 어디 있냐? 그럼 빅뱅에서 말하는 그 당시의 환경이 틀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야. 빅뱅 우주론에서는.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지평선 문제. 왜냐면 말이 하기 나름이거든. 되게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어. 요 두 가지는 이해가 금방 되겠지만 이건 좀 달라. 그래서 나오면 요 놈이니까 이걸 잘 겪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을 그러면 그 팽창 우주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림을 좀 보도록 합시다. 아까 줬던 그거를 보시면 밑에 요 그림이 있을 거야. 자, 이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더럽게 안 지워지네. 자, 뭐냐면 여기서 이 빨간색 점선하고 이 파란색 실선하고는 구분을 좀 해야 돼. 우주가 팽창을 한다, 등속으로 팽창한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빨간색은 뭐냐면 빛의 속도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세로축은 크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선의 기울기나 이 선의 기울기는 팽창 속도를 말하는 거야. 그 팽창 속도 중 요 빨간색 점선은 광속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얘를 쭉 가서 점점 가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날 거야. 이게 빅뱅 당시의 우주야. 빵 커지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얘가 광속으로 커져 이렇게. 광속으로 계속 커지기만 하면 그게 빅뱅 우주론.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문제점이 설명이 안 되는 우주론이야. 그래서 그 팽창 우주론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한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어느 특정한 시기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광속을 넘어갈 때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잘 봐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주의 크기와 지평선을 구분을 해야 돼. 크기와 지평선을 구분해야 돼. 이때는 우주의 크기가 있고 우주의 지평선이 있다 라고 치잖아. 그러면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주의 끝, 정말 끝. 뭐 다른 우주가 있으면 그 우주가 접하고 있는 면이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평선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끝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빅뱅 때부터 이때까지는 우주의 크기가 지평선보다 작았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뜻이야. 우주의 크기가 지평선보다 작았던 시기. 지평선은 커질 때 광속으로 커질 때 이게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근데 지평선보다 작았대. 우주의 실제 크기가.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광속보다 작았구나. 이 뜻이야.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광속보다 작았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때부터 해서 지금 요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어떤 지평선이라 친다 그러면 우주의 크기는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밖에. 그래서 요렇게 선을 그으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더라.
기울기가 빨간색 점선보다 더 작았던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잘 들어야 돼. 미친놈아, 잘 들어야 돼. 왔어. 처음 본 분인데. 괜찮아? 사투를 벌이네, 막 혼자 막. 괜찮아? 안 괜찮아, 너. 지금. 괜찮아? 안 괜찮잖아, 너. 너무 졸리면 잠깐 일어나서 들어.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자, 다시. 그래서 빅뱅 때부터 요때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광속 이하였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지평선보다 더 작았다. 이렇게 본 시기가 있다라는 거야. 그때 요 시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주의 크기가 좀 작았다. 요게 좀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우주가 빵 하고 커지면서 이 다음에 우주의 크기와 지평선 중에서 크기가 훨씬 더 커지는 요런 상황으로 갔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평선은 광속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주의 크기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광속을 넘어간 적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급팽창이란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요 그림 봐봐. 보면 내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인 지평선은 여기지만 실제 우주의 끝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과 크기가 분리가 돼. 만약에 빅뱅 우주론처럼 등속으로 광속 팽창이 있다면 얘네들은 크기와 지평선이 그대로 일치한 상태로 쭉 그냥 커진 것 뿐이지. 근데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번 급팽창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크기와 지평선이 분리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첫 번째, 요때부터 요때까지의 크기가 광속 이하의 크기를 갖는 시기야. 그러면 이때는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자신이 광속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다 친다고 그러면 이 시기 안에서는 충분히 빛과 빛 사이에서의 정보 교환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야. 요 당시에. 그렇게 정보 교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주가 커졌기 때문에 모든 우주에 골고루 이 우주 배경복사가 퍼져가지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똑같은 정보의 배경복사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얘기지. 요게 지평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편평선 문제는 우주의 끝이 보여야 되는데, 그림 보다시피 내가 만약에 가운데 서 있어.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우주의 공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평선 밖에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영역 바깥에 공면이 있기 때문에 관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지. 뭔가 좀 이렇게 억지스럽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때 되게 많이 존재했을 거다라고 본 거 이렇게. 근데 우주가 이렇게 빵 커지면서 자기 홀극이 지평선 밖으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관측 영역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 홀극 문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되게 억지스럽게 짜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 요거 같은 경우가 사실 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이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얘가 지금 거의 정설이야. 이게 정설인데 최근 한 10여 년 전에 이 급팽창 우주론을 물리학계에서 증명을 했어. 뭐냐면 얘가 만약에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게 증명돼야 되냐면 요게 증명이 돼줘야 돼. 우주에는 그 어떤 물질도 광속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급팽창 우주론은 광속 이상의 팽창 속도를 가졌다라는 것이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동안 좀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얘가 증명이 됐어. 이게 물질이 아니고 물체도 아니고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의 팽창은 광속과는 무관하다.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 증명이 있는데 사실 그거 보면서도 약간 좀 의아스럽긴 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대체할 만한 이론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반론을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거나 그러면 노벨 물리학상이 되겠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렇게 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급팽창 우주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여기까지는 질문. 나 못 알아먹겠다. 진짜 니네
서로 사이 안 좋은 애들 아니지? 참 신기한 애들이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우주론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보기로 하고, 아까 처음에 그 이론 전개를 쭉 쓰면서 급팽창 다음에 가속팽창 우주론이 있었다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그 다음 밑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가속팽창 우주론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걸 좀 봐야 돼, 요거. 이걸 봐야 돼.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이거부터 먼저 따져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만약에, 안 된다. 시간 관계상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볼 거니까, 우선은, 자, 우주를 누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봅시다. 자,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는 과거에는 그냥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 뭐 별, 이런 것들만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물질로 되어 있다. 또 하나는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다. 우주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 자, 우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만유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를 이게 중심부 쪽으로, 중심부는 없어. 중심부 쪽으로 이렇게 수축시키려고 하는 힘으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인력에 의해 가지고 우주를 수축시키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어. 그것도 그냥 팽창이 아니라 가속 팽창하고 있어. 그러면 인력보다 더 큰 힘으로 해서 우주를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리고 인력이 이 우주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라면 이 에너지는 우주를 안에서 바깥으로 밀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 방향, 그래서 청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청력에 의해서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 두 가지로 좀 구성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에너지가 더 많이 큰 힘을 작용하다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정리하고 있는 중이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하나 정리합시다. 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빅뱅 우주를 하면서 얘기했다시피 이거의 양, 질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 항상. 그런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빅뱅 우주론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이걸 아예 몰랐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밝혀진 바가 뭐냐면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질량이라고 할 수 없고 총량이라고 봐야 할 것인데 이 총량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한 배, 두 배, 세 배로 이렇게 부피가 팽창한다 하더라도 물질의 양은 정해져 있어. 하지만 에너지라고 하는 청력은 한 배, 두 배, 세 배 부피가 커진 것만큼씩 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에 맞춰서. 부피가 커진 거에 비례해서 이 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 같은 경우에 우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또는 우주 전체 차지하는 밀도가 각각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데 만약에 물질과 에너지를 합쳐서 100%다 라고 이제 가정한다면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어떻게 되냐? 얘는 감소를 해야 돼.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거야. 양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양은 일정한데 비율이 감소하는 거야. 그리고 부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하다면 우주의 밀도 또한 감소를 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 반면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비율 면에서 본다고 하면 물질과 에너지의 합을 100%로 맞았었을 때 얘와 같은 경우에는 부피 증가한 것만큼씩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점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것이지. 하지만 밀도는 그렇지 않아. 부피에 정비례해서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자, 이거 문제에서 비율을 묻냐 밀도를 묻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겪으셔야 돼. 특히 요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보통 물질. 보통 물질. 이 보통 물질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물질 말하는 거야. 뭐 은하든 별이든 보드마카든 너네 몸이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 그걸 다 보통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물질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관측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빛을 통해서. 빛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빛을 흡수 반사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통 물질을 볼 때는 관측을 통해서 하면 되더라. 이 얘기야. 근데 실제로 보통 물질보다는 누가 더 많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훨씬 더 많아. 그 물질을 뭐라고 그러냐면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암흑물질. 이 암흑물질은 빛과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질 않아. 그냥 물질이 있으면 빛이 그냥 통과해.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와 같은 경우에는 관측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암흑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력적인 계산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중력 렌즈 효과 또는 중력 렌즈 현상. 이걸 통해서 얘네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우리 은하가 있는데 우리 은하의 이름이 우리 은하야. 그래서 우리 은하에 회전 속도가 있을 것인데 회전 속도의 분포를 보고 알아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은하에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요 놈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빛과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 그리고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앞에다가 암흑이란 말을 붙이고 얘를 암흑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야. 이 암흑 에너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알아낸 거냐면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낸 거야. 우주가 그냥 팽창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알짜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속 팽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인데 이 가속 팽창을 어떻게 알아냈어요? 라고 한다면 1A형 초신성. 여기서 이거 I 아니야. 로마 숫자 1이야. 그래서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정도의 팽창 속도를 가지려면 우주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존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낸 것들인데 그때 보통 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했을 거냐면 보통 물질은 보통 NM 이라 쓰고 암흑 물질은 DM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는 DE 이렇게 쓸 건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N, M, E, N 이렇게 N, D, E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수업하다가 이렇게 쓰면 만약에 모르겠다 그럼 질문을 해. D가 뭐예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자, 이러셨을 때 이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 얘네들의 비율이 얼마만큼인가 봤더니 보통 물질과 같은 경우는 전체 약 5% 정도 되고 있고 암흑 물질과 같은 경우는 약 25%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는 약 70%를 띠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대강은 알고 있어야 돼. 대강. 왜냐면 이 비를 알고 있으면 이게 현재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과거인지 미래인지 이거를 추정할 수가 있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여기서 계산 문제 나올 때 정말 골 때리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거하고 요거는 물질이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 입장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 말은 뭐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비, 5대1 정도 되는 이 비율은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이 비를 알고 있으면 문제가 금방 풀려. 대부분 저거를 그냥 지나쳐다 보니까 그냥 문제를 되게 어렵게 푸는데 5대1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보면 어렵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 두어 가지만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자. 자, 우선은 현재를 보면 여기는 시간이야. 그래서 여기가 빅뱅이 처음 있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우주에 있는 이런 요소들의 밀도를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가 여기다라고 치고 자, 먼저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은 밀도가 감소를 해. 계속 시간 지나면 갈수록 계속 감소합니다. 그런데 얘가 얘보다 5배가 더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암흑물질은 계속 밀도가 줄어들어. 그 다음에 보통물질도 밀도가 줄어드는데 얘보다 더 적어야 돼.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이게 보통물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암흑 에너지는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잖아. 일정하게. 그 말은 얘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그 다음에 보통 물질 요 순서대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주라고 하는 거는 단 한 번도 수축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빅뱅 이후 지금까지 계속 팽창을 해. 이때 팽창하는 속도가 시기별로 좀 다른데 그것은 왜 그런 거냐라고 한다면 물질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지금 거의 우주 초창기 때는 에너지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물질만 존재했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 양은 증가하게 되고 물질 양은 감소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청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우주의 팽창 속도로 만약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그러면 초창기 때는 빅뱅으로 빵 커지면서 우주가 급격히 확 커지는데 문제는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돼. 그러다가 팽창이 많이 되면 될수록 에너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주를 다시 가속 팽창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팽창 속도는 쭉 줄다가 어느 시점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요 시점은 뭐 정확하게 따질 건 아니야. 왜냐면 아직 정확히 몰라, 이거는. 이전에는 팽창 속도가 감속하다가 요 이후부터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속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주의할 점, 우주는 단 한 번도 수축한 적이 없어. 팽창만 계속하는 중이야, 지금. 시기별로 팽창 속도가 달라질 뿐이지 팽창이 아닌 수축으로 넘어간 적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속 팽창하다가 어느 시기 등속 팽창하다가 어느 시기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요 놈을 여러분들 파일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온 게 있을 것인데, 요렇게 이쪽을 시간이라 생각을 해보고 여기를 우주의 크기, 아마 파일에는 우주의 크기가 아니라 우주의 지경이라 나올 거야. 지경. 끝이란 뜻이야. 끝. 이 끝을 시간에 따라 봤었을 때 여기가 지금 빅뱅이야. 그럼 빅뱅 때 순간적으로 얘가 급팽창 확 커졌어. 그러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그래서 보면 접선 기울기를 한번 따져봐. 여기 있는 요 시기는 급팽창 시기인데, 급팽창이 일어난 것은 빅뱅부터 급팽창 시기까지 일어난 시간의 간격은 10의 마이너스 34승초 또는 10의 마이너스 36승초야. 그러니까 빅뱅과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이 그래프에다가 이 급팽창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냥 넣은 것 뿐입니다. 여기 아무튼 급팽창. 그 다음에 여기 접선 기울기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시기에서 감속 팽창. 그 다음에 요 시기에서 등속 팽창.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얘가 더 빨라지는 가속 팽창. 감속, 등속, 가속. 이렇게. 결국은 이 암흑 에너지가 우주 전체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팽창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속 팽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더 맞는 표현이야. 팽창 속도가 그럼 무한히 계속 빨라진다고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뭐 몇백억 년 후의 문제니까 그거는 모를 일이고, 그리고 다중우주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우주 바깥에 다른 우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아마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절될 거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건 그냥 공상이고, 아무튼 현재까지 본다고 그러면 가속 팽창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 것들이지. 자, 얘까지 질문. 진짜? 그리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하진 않았는데 진짜지. 요거는 아무튼 문제를 좀 풀어봐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지금은 질문이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파일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노란색 테두리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거야. 그 문제들은 난이도가 정말 쉬워. 그러니까 그 단어를 이해할 정도 한글을 뗐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쉬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 주 숙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주 숙제야. 이거 지금 준 파일의 내용이 다 끝나면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숙제니까 아마 1월 달에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따가 자습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한번 몇 개 문제 풀어봐봐. 단어 정도는 한 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 그리고 수업 이제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방학 동안에는 그 다음 학기 때 배울 내용을 미리 다, 이론을 다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요때 정리한 이론을 갖고, 이제 내신 기간 때, 중간 기말고사 때, 그걸 갖고 막 공부하면서 문제 풀고 막 이래야 돼. 그리고 학기가 되면 복습 겸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긴 할 텐데, 이론을 이렇게 빡세게 정리하지 않아. 그때는 이건 알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넘어가, 그냥. 그리고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는, 이제 이론 정리보다는 문제풀이를 많이 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 보기 한 3주 전쯤에 또는 2주 전쯤에 기출문제를 줄 거야. 그래서 니네 학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진국에서 나왔던 거, 다른 학교 나왔던 것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보면 그걸 이제 막 풀어보고 이제 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아, 이런 유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 개인 카카오톡 거기다가 질문하시면 되고, 질문할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돼. 그리고 자신의 이름, 소속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 쪽에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 부분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 설명해 주면 할게. 그리고 그 단톡방에다가는 오늘 수업 영상 내일 정도 올라갈 거야. 내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나갈 숙제들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다 올릴 거니까 단톡방 잘 보셔야 돼.